네덜란드가 축구 강국으로 급부상한 건 1970년대부터였습니다. 명장 미엘스 리누스가 이끄는 네덜란드는 요한 크루이프를 앞세운 토탈 풋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요한 크루이프를 앞세운 토탈 풋볼은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공격수는 공격만, 수비수는 수비만 해오던 기존의 틀을 깨부순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의 전술. 뛰어난 스타 한두 명이 아닌 팀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중요한 전술이 탄생한 것이죠. 이때부터 축구는 진정한 팀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토탈 풋볼로 네덜란드는 1974년과 1978년 월드컵 결승에 오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승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74년엔 베켄바우어, 게르트 밀러 등 호화 군단을 구축한 서독의 패배. 78년에는 아르헨티나 독재자 비델라의 외압으로 편파 판정이 계속되며 월드컵을 내주고 맙니다. 두 번 모두 준우승에 그쳤지만 네덜란드 축구의 위상은 급상승합니다. 88년에는 적폐 루드글리트와 반바스테, 레이카르트를 앞세워 유로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이제 월드컵만 들어올리면 되는 상황.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앞세워 1990년 월드컵에 출전한 네덜란드는 조별리그 3무로 부진하더니 16강에서 서독을 만나 탈락하고 맙니다. 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고 16강에서 아일랜드를 2대0으로 잡으며 네덜란드는 순항합니다. 8강전 상대는 브라질. 카푸와 둥가, 베베투, 호마리우, 호나우두의 초호화 스쿼드였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양팀답게 경기는 난타전으로 흘러가죠. 베베토의 크로스를 호마리우가 마무리하며 스코어는 1대0. 네덜란드의 안일한 수비로 베베토가 득점하며 2대0으로 앞서가는 브라질. 아기어르기 셀레브레이션으로 골을 자축하는 브라질 선수들. 정신을 차린 네덜란드는 실점 1분 후 베르캄프의 부드러운 마무리로 한 골을 만회합니다. 그리고 후반 31분 빈테르가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그러나 5분 후 브라질의 프랑쿠가 상대 수비벽을 피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점수는 3대2. 역대급 명경기를 만들며 경기는 종료됩니다. 아쉽게 8강에서 패한 네덜란드, 하지만 황금 세대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골문은 반데사르가 지키고 있었고 스탄, 프랭크 더브르, 오이에르의 수비진, 로날드 더브르, 셰도르프, 코쿠, 오베르마스, 다비즈가 있는 미들진에 베르캄프, 클라이베르트, 반 호이동크의 공격진이었죠. 여기에 감독이 거스 히딩크. 유럽 올스타급 스쿼드로 월드컵에 도전하는 네덜란드는 조별리그에서 멕시코, 벨기에,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1차전 상대는 벨기에. 네덜란드의 공격을 벨기에가 버티면서 역습하는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후반 37분 클라이버르트가 스탈렌스의 어깨빵을 한 것이 부심에 적발되었고 콜리나 주심은 다이렉트 퇴장을 명령합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클라이버르트는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되죠. 네덜란드의 2차전 상대는 대한민국. 당시 우리나라 언론은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었고 네덜란드 정도면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네덜란드는 5득점을 뽑아내며 손쉽게 1승을 챙기죠. 멕시코전을 2대2로 비기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네덜란드의 상대는 유고슬라비아. 경기 초반 코쿠가 헤딩슛을 시도했으나 볼은 키를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네덜란드. 셰도르프가 슛을 때렸으나 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네덜란드. 전반 37분 베르캄프가 선제골을 뽑아내며 스코어는 1대0. 선취골을 넣고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네덜란드. 후반 3분 유고의 프리킥 찬스에서 콤레노비치가 세트피스를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기세를 탄 유고는 PK를 얻어냈으나 미아토비치가 실축하며 동점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후 주도권은 네덜란드로 넘어갔고 유고가 파울로 수비하는 양상이 계속됩니다. 네덜란드는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유고는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 다비즈가 강력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며 경기는 2대1, 네덜란드가 한 점 앞서가게 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가 8강으로 가게 되고 이 경기는 유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국가명을 바꾸게 되죠. 8강 상대는 아르헨티나. 경기 초반 빔 용크의 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네덜란드의 환상적인 연계 이후 클라이버르트가 가볍게 마무리하며 스코어 1대0으로 네덜란드가 앞서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르테가가 좌우 중앙을 휘저으며 네덜란드 수비진을 흔듭니다. 그러던 전반 17분 베론의 침투 패스를 로페즈가 받아내고 반대설에 알을 까버리며 동점을 만들어내죠.
동점골 이후에는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번 흔들면 네덜란드가 이어서 반격하는 양상이 계속되죠. 오르테가가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볼은 골포스트를 맞고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코너킥 찬스를 살리려 했으나 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죠. 바티스투타가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동점이 유지됩니다. 네덜란드도 골 결정력이 아쉬웠죠. 이때 시메오네의 역습 찬스를 막으려던 누만이 레드카드를 받으며 경기는 아르헨티나에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42분 이번에 오르테가가 반대 사례에게 박치기를 시전하며 퇴장당하죠. 그리고 경기 추가 시간 더부르의 롱패스를 받은 베르캄프가 아름다운 터치를 보여주며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고 네덜란드가 4강으로 가게 되죠. 4강전 상대는 브라질. 네덜란드와 브라질 두 황금 세대가 맞붙는 빅매치였습니다. 과연 네덜란드는 94 월드컵 리벤지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는 호나우두의 폭발력을 미리 차단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카를로스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시도했으나 반대 사례의 정면으로 갑니다. 먼저 골문을 연 건 브라질이었습니다. 후반 시작 1분 만에 히바우드의 그림 같은 패스를 받은 호나우두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실점 이후 동점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네덜란드. 호나우두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나 반대 사례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또다시 노마크 찬스를 얻는 호나우두, 그러나 다비지가 스피드로 호나우두를 이겨냅니다. 좌우 측면을 흔들며 동점골을 노리는 네덜란드였습니다. 클라이버르트의 노마크 찬스, 득점을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정규시간 종료 3분 전 더부르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클라이버르트가 마무리 지으며 동점을 만들죠. 1대1로 정규시간이 종료되고 연장으로 가는 경기. 호나우두가 개인기를 슈팅으로 이어갔으나 반대 사례 선방에 막힙니다. 클라이버르트의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죠. 골든골 획득에 실패한 양팀의 승부차기가 시작됩니다. 브라질은 세 번째 키커까지 모두 성공했으나 코쿠가 세 번째 키커로 나서서 타파레우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브라질이 네 번째까지 모두 성공한 것에 반해 네 번째 키커로 나선 네덜란드의 더부르가 실축하며 브라질이 결승으로 가게 됩니다. 94년 8강에 이어 또다시 브라질에 막히고 마는 네덜란드였죠. 이후 3, 4위전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프랑스 월드컵을 4위로 마무리하는 네덜란드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지역 예선에 참여했으나 반할의 네덜란드는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더부르와 다비지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며 지역 예선 출전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조 2위는 할 줄 알았으나 아일랜드에 밀려 조 3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2006 월드컵에선 본선에 올랐으나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16강 포르투갈전에서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2010 월드컵 예선 70, 90년대만큼 뛰어난 선수들의 황금 세대는 아니었으나 판 마르베이크 감독은 전술을 통한 실리 축구를 구사합니다. 판 마르베이크의 지도하에 조직력을 갖춰가던 네덜란드는 유럽 지역 예선을 8전 전승으로 통과하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게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2010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가 시작됩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하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한 네덜란드. 예전만큼의 황금 세대는 아니었지만 네덜란드의 스쿼드는 탄탄했습니다. 골문은 스테켈렌비르가 지켰고 판더빌, 헤이팅야, 반프론코스트, 오이에르의 경험 많은 수비진과 반본멜, 더용, 스네이더르, 판더르바르트의 미들진, 그리고 공격진은 카윗, 반페르시, 로번, 휜텔라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별리그 2조에 속한 네덜란드는 덴마크, 카메룬, 일본과 한 조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첫 번째 상대는 덴마크. 네덜란드가 전반전 내내 몰아쳤지만 덴마크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덴마크의 수비를 뚫지 못하는 네덜란드. 그런데 후반 시작 직후 덴마크의 폴센이 헤딩으로 걷어낸 볼이 아게르의 등에 맞고 자책골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네덜란드 쪽으로 기울죠. 그리고 후반 39분 엘리아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자 카윗이 밀어넣으며 스코어는 2대0이 됩니다. 추가골을 넣은 이후에도 덴마크를 시종일관 몰아붙이는 네덜란드.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었고 조별리그를 산뜻하게 출발하는 네덜란드였습니다. 2차전 상대는 일본. 전반 내내 네덜란드의 주도권이 이어졌으나 일본의 밀집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이어가던 일본은 전반 후반부터 슬슬 공격을 시작하죠. 하지만 양팀 다 득점은 없었고 그렇게 전반전은 종료됩니다. 후반 시작되자마자 적극적인 공격을 이어가는 네덜란드.
그리고 후반 7분 일본 수비가 걷어낸 공이 반페르시에게 연결됐고 반페르시의 백패스를 받은 스네이더가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습니다. 스코어 1대0이 되고 일본은 활동량을 늘려 압박의 강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득점은 얻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1대0으로 네덜란드가 2연승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16강 진출을 확정한 네덜란드의 다음 상대는 카메룬. 16강을 확정했음에도 네덜란드는 베스트 11을 기용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2대1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네덜란드, 지역 예선 포함 13전 전승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네덜란드의 16강 상대는 슬로바키아, 초반부터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를 흔드는 네덜란드, 그리고 스네이더의 패스를 받은 로버는 수비수를 앞에 두고 왼발 슛을 날리며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슬로바키아의 역습을 신경쓰며 수비에 치중하고 전반전이 종료되죠. 후반이 시작되고 다시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네덜란드. 그러던 후반 39분 노마크 찬스를 잡은 스네이더가 골문을 가르며 스코어 2대0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슬로바키아가 PK를 얻어 성공시켰으나 시간은 부족했고 네덜란드가 8강으로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8강전 상대는 브라질, 94년, 98년 패배의 서력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 두 나라 레전드의 신경전도 엄청났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브라질 둥가 감독의 축구를 매우 재미없다고 디스합니다. 둥가 감독은 크루이프에게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다는 식으로 받아쳐버리죠. 그리고 시작된 경기, 브라질이 한 차례 골망을 흔들었으나 옵사이드로 득점이 무산되고 맙니다. 브라질이 주도권을 잡는 양상으로 가는 전반 초반이었습니다. 전반 9분 멜로가 대지를 가르는 스루 패스를 호비뉴에게 찔러줬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한 점 앞서 나가는 브라질. 선제골 이후 브라질은 점유율을 내주지 않았고 네덜란드가 끌려가는 양상으로 전반전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후반 8분 스네이더의 크로스를 브라질 멜로가 백헤딩으로 자기 골문에 넣어버립니다. 브라질이 다시 앞서가기 위해 공격을 퍼부었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죠. 차분히 공격을 시도하며 역전을 노리는 네덜란드. 팽팽한 균형은 후반 23분 로번의 코너킥을 카이시 백헤딩으로 패스, 스네이더가 헤딩으로 마무리 지으며 2대1로 네덜란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급해진 건 브라질이었으나 멜루가 로번을 밟으며 퇴장당하는 불운까지 겹쳐버리죠. 점유율 축구에서 한 사람이 빠진 공백은 치명적이었고 브라질은 개인 기량으로 기적을 얻고자 했으나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마침내 네덜란드가 브라질을 꺾게 되죠. 서력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4강 상대는 우루과이였습니다. 경기 초반 선수비 후역습으로 조금씩 간을 보는 양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계속되던 전반 17분 반 브론코 호르스트가 먼 거리에서 날린 중거리 슛이 정확히 반대쪽 골대에 꽂히며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네덜란드. 다시 봐도 정말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선취점을 가져간 네덜란드는 라인을 내려 수비에 집중합니다. 우루과이는 만회골을 노렸으나 징계로 빠진 수아레즈의 공격력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네덜란드 수비에 차단당해 운전세도가 힘들어지자 우루과이는 공격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반 40분 포를라는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방법을 바꿨고 강력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며 스코어 1대1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네덜란드가 중거리 슛을 꽂아 넣자 우루과이도 똑같이 중거리로 갚아주며 장군벙군의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반더바르트를 교체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네덜란드. 후반 24분 스네이더러가 날린 슛이 우루과이 수비수들을 맞고 굴절되어 우루과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행운의 골로 역전에 성공한 네덜란드는 3분 뒤 카이시 올린 공을 로번이 헤딩으로 마무리 지으며 3대1까지 점수차를 벌립니다. 우루과이는 후반 추가 시간 페레이라의 만회골이 터졌으나 시간은 부족했고 32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는 네덜란드. 이번에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승 상대는 무적 강대 스페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과거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식민지배했기 때문이죠. 원수지간이며 첫 번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결승에서 만난 양팀. 전반전은 거칠게 진행됩니다.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 둔 양팀의 흥분 상태가 역력하게 드러났죠. 서로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밟고 거친 태클이 오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도영이 알론소의 가슴팍을 날라차기로 공격했으나 퇴장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봐도 명백한 레드카드였으나 심판은 옐로우 카드를 주죠. 전반 막판 로번의 중거리 슛이 막히며 전반은 종료됩니다. 후반 16분 로번이 스네이더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슛까지 연결했으나 카시아스의 선방에 막힙니다. 후반 32분 라모스가 노마크 헤딩을 했으나 골문을 벗어나고 말죠.
로본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으나 푸올의 반칙성 플레이에 막히고 맙니다. 그렇게 연장으로 가는 경기. 파브레가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으나 키퍼 선방에 막혀버립니다. 연장 후반 4분 헤이팅하가 이니에스타를 밀어넘어뜨리는 반칙을 하고 퇴장당하고 말죠. 수적 우위를 점한 스페인은 연장 후반 11분 반더바르트가 차단한 공이 이니에스타에게 연결, 이니에스타가 트래핑 후 슛을 날려 네덜란드의 골문을 흔듭니다. 네덜란드는 만회를 노렸으나 실패하고 그렇게 경기는 종료됩니다. 또다시 우승에 실패하는 네덜란드였죠. 공수 밸런스가 너무도 좋았기에 2010 남아공 월드컵 준우승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이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4강에 진출했으나 메시의 아르헨티나에게 탈락. 2018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2022 월드컵 8강에서 또다시 아르헨티나를 넘지 못하며 유니폼에 별 한 개를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에서는 아쉬웠으나 여전히 좋은 공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네덜란드가 콩라인을 탈출해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